자,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책의 제목은 사기라는 책이고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써서 보통 사마천의 사기라고 제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사마천의 얼굴을 훗날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뭐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늘 있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맞아. 수염이 없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을 텐데 수염이 없어요. 자, 근데 왜 수염이 없게 그려졌느냐? 보통 사마천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책에서도 나오지만 사마천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궁형이라고 하는 생식기를 살리는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수염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마천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해보고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 요순 시대에서 폭군의 시대까지라는 제목으로 먼 옛날 중국 고대 왕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는 임금의 자리를 순에게 물려주었다. 혈통을 좇지 않고 어진이를 골라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는 일을 선양이라고 한다. 그 덕에 아름다워 후세 사람들이 요순 시절을 태평성대라 불렀다. 자, 오늘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와 그 뒤에 이어지는 먼 옛날 왕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겠지만 중국에도 먼 옛날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 따르면 먼 옛날에 복희, 여와, 신농이 있었다고 해요. 이 셋을 삼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인 사마천은 이 복희, 여와, 신농 이야기를 책에 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여와가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복희는 뱀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신농은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기이한 이야기 때문인지 사마천은 자신의 역사에 이 복희 여와 신농 이야기를 빼놓았습니다. 대신 먼 옛날 세상을 잘 다스렸다는 요임금 이야기를 실었어요. 요임금은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인자한 마음으로 세상을 잘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렸고 욕심도 별로 없었대요. 음, 훗날 역사를 보면 임금 자리를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투죠.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라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 자리를 빼앗기도 하고 그러나 요 임금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대신 자신보다 빼어난 인물을 찾아서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 했대요.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허유의 이야기입니다.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훌륭한 인물을 찾다가 허유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허유는 산에 숨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요임금이 그를 보고는 와, 천하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마치 해처럼 밝은 인물인데 내가 횃불같이 그런 사람이 내가 어찌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임금은 허유에게 천하를 맡아달라 부탁하죠. 근데 허유는 도리어 기분이 나빠합니다. 나한테 임금이 되라고 했다고? 그러며 깊은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죠. 허유는 산속으로 달아나서 흐르는 강물에 귀를 씻었답니다. 왜?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임금 자리를 맡아달라는 게 그렇게 나쁜 소리일까? 게다가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귀를 씻는다니 좀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더한 사람이 있죠. 귀를 씻는 허유를 보고 소에 물을 먹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귀를 씻소? 그랬더니 허유가 얘기해 주죠. 아니 요 임금이 나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준다는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귀를 씻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와줘. 아니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끌고 자리로 옮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지나친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옛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뭔가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로 풀어낸 경우가 있었고 많거든요. 정말 허유 같은 사람이 있었다기보다는 도리어 임금 자리를 탐내지 않고 임금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좀 임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임금 자리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읽었던 책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은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네, 물에 귀를 씻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허유.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에 물 먹이는 사람이 소를 끌고 가고 있죠. 왜 돌아갑니까? 야, 이 물 이제 더러워서 못 먹는다. 허유가 귀 씻은 물, 더러운 물이야. 여기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허유세이라는 표현을 있는데요. 여러분 연필을 들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는 원래는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전에 읽다 보면 장자라는 책 속에서 이 허유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나는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좀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는 되게 다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귀를 씻지는 않지 않아요, 여러분? 세자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귀라는 뜻이고요. 세자가 들어간 단어 여러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세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귀를 씻는다를 세이. 세면은 얼굴을 씻는다라고도 하고 세면 비슷한 말로 얼굴을 씻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세수는 한자는 원래 손을 씻는다는 뜻이지만 원래 우리는 이제 얼굴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화장에 관심 있는 친구 없어요? 화장한 다음에 얼굴을 씻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세안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때 면은 얼굴, 안도 얼굴입니다. 수는 원래는 손이란 뜻이지만 이제 우리가 얼굴을 씻고 손을 씻는 걸 이렇게 세수라고 하죠. 세이는 귀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뒤가 조금 더 유명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보죠. 허유에게 퇴짜를 맞았던 요 임금은 다시 임금 자리를 물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다행히 젊고 훌륭한 인물을 찾았다죠. 그의 이름은 순. 요 임금은 자신의 두 딸을 주면서 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찾아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걸 선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좀 깊이 공부하면 선양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순임금은 다시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다고 해요. 예로부터 이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요순 시대. 무슨 뜻이냐? 요임금과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린 시대라는 뜻이지만 더 나아가 훌륭한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시대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임금이 잘 다스리니 요순 시대라 불렸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아닌데도 이런 표현이 쓸 수 있습니다. 요순 시대라고 불렸다. 그 얘기는 훌륭한 임금이구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거죠.
순임금에 이어 임금이 된 우. 우는 물기를 다스리는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황하라고 하는 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황하. 황자는 황토에서 온 황자고요. 누런 황토색 물이 활활 세차게 흘러가는 강이라서 강의 이름이 황하라고 불립니다. 비가 오면 강이 넘쳐서 백성들이 크게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홍수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느냐? 좀 이거는 이제 지리적인 요건을 알아야 되는데 황하가 흘러오는 곳의 저 상류에 황토 고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토가 황하에 따라서 실려오다 보니까 계속 강물 높이가 이 밑에 이제 쌓이는 거죠, 흙이. 그러니까 강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고. 그래서 물길이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이 황하강의 물길을 잘 흐르도록 우임금은 물길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는지 정강이 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 집을 지나면서 집에도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한자를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치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 치자의 왼쪽에 있는 요게 바로 물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물기를 다스리는 거기서 다스린다는 치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임금에서 시작한 나라 이름이 바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라. 이때부터 임금이 자신의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기 시작했답니다. 요임금에서 우임금까지가 선양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세습의 시대가 되는 거죠. 중국은 자신의 역사가 하나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라가 중국 최초의 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웃나라에서 보면 조금은 이상하긴 해요. 그때 정말 국가라고 불릴 만한 게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중국이 너무 심하게 나라를 올려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보통은 하나라 다음에 일어난 은나라가 나라의 꼴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은나라의 유물이 발견되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은나라는 특히 거북이의 배딱지 그리고 짐승의 다리뼈에 구멍을 낸 다음에 불에 구우면 이게 갈라진대요. 요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쳤답니다. 그리고 그 점친 기록을 뼈에 새겨 두었는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뒤에 제가 갑골문을 보여줄 텐데 이 갑골문이 발전해서 오늘날 한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원래는 하나라를 의심하는 것처럼 은나라도 과연 실제 있었던 거야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갑골문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마천의 기록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구나라는 게 오늘날은 발견돼서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갑골문이 발견된 이야기가 좀 우스워요. 백성들이 갑골문을 보고는 용골, 용의 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약재로 썼답니다. 그래서 갈아먹었대요. 열심히 갈아먹는데 한약방에서 쉽게 말하면 약재로 쓰이는 걸 어떤 고고학자가 우연히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줬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다 갈아먹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발견이 됩니다. 은나라는 꽤 강했던 나라라고 보이고요. 다양한 유물이 오늘날까지도 은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고고학은 역사보다 훨씬 이전 유물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에도 고고학자들이 갑골문에 새겨진 글을 분석하고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 가서
은나라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는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주문해 놨습니다. 궁금해요. 그리고 이 은나라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청동기 유물도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근데 이 은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였는데 강한 힘을 믿고 횡포를 저지르는 임금이 나타나죠. 그의 이름이 바로 주. 주임금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힘도 세고 지혜도 갖추고, 근데 그런 빼어난 능력 때문에 도리어 폭군이 되었대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주임금이 저지른 여러 포악스러웠던 행위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호락의 형벌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죄인에게 뜨겁게 달군 구리 기둥을 걷게 했대요. 구리 기둥을 걸어서 통과하면 죄를 용서해 주마. 근데 아무도 구리 기둥을 건널 수 없었다죠. 수많은 사람이 구리 기둥을 건너다가 다 죽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연못에 술을 담아두고 숲에는 고기를 걸어 매일 잔치를 벌이며 놀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말,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못된 임금이 나타나니 이제 은나라도 무너질 때가 된 거죠.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 나라가 사람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병들고 늙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나라 역시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라도 죽고 사라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은나라가 운명을 다해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태어날 차례가 됐죠. 은나라 주임금의 횡포 아래 한 인물이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주나라의 제후 서백창이라는 인물이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와 이 서백창과 그의 아들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은나라 주임금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미소를 보기 위해 주임금이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대죠. 그래서인지 훗날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달기가 사람이 아니라 요괴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요괴가 몸을 바꿔 사람의 마음을 홀린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요괴가 바로 꼬리 9달린 여우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구미호가 바로 달기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달기 구미호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다룬 이야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보면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돌이 아니라 뼈입니다. 뼈에서 여겨놓은 이 글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갑, 을, 문.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도형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죠? 저는 이걸 나는 읽을 줄 없는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한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 관심 있으면 연구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소치입니다. 정이라고 불리는 청동기 소치인데 제사를 지냈던 제사 도구예요. 다리가 세 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딱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딱 보면 여기 정면에 그냥 그림이 아닌 것 같죠?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구는 염소가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귀신 얼굴 같은 거를 담고
이제 제사에 이제 무서운 얼굴을 새겨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 이 솥을 볼 수 있는데 엄청 커요. 진짜 멋있습니다. 은나라 유물입니다. 큰 거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예요. 큰 거는. 그러니까 솥이 크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작은 거는 한 요 정도가 되고요. 큰 거는 진짜 이만 어린아이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자, 왼쪽에 있는 표현도 마지막으로 써보죠. 흥망성쇠. 흥은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망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성은 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한다는 뜻이고요. 쇠자는 쇠락한다. 나라가 이제 몰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는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하나라의 우임금과 은나라의 주임금 정도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내가 이제 중국 여행을 하고 왔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죠. 한 열흘 됐나 이제는. 그 중국의 베이징의 박물관에 갔었을 때 요런 솥을 여러 보고 왔습니다. 정말 나중에 여러분이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면 요 솥 같은 걸 보면 아, 그래. 이게 은나라 시대나 주나라 시대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표현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를 만화로 옮긴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며 역사 속에 나오는 한자 표현들 혹은 그 시대에서 만들어진 표현들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표현은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은 시기를 태평성대라고 그래요. 첫 번째 태평성대, 두 번째 표현은 선양,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걸 의미하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이 선양은 나중에 되면 권력을 빼앗는 사람이 이용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삼국지를 읽었다면 조비라는 사람을 만나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조의 아들인데 이 조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제한테. 이제는 나에게 황제 자리를 선양하시지요. 근데 이 선양이 그럼 뭐겠어요? 사실 빼앗는 거죠. 그렇게 선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표현은 세습. 자식에게 자리와 재산 등을 물려주는 걸 세습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라 때부터 임금 자리가 세습되어지고 사실상 오늘날에는 세습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전통 사회는 세습이었죠. 임금 자리도 세습되고 신분도 세습이 됩니다. 여러분, 요 세 표현을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세 표현은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을 때 많이 나옵니다. 태평성대다. 요즘도 쓰기도 해요. 태평성대라는 표현은. 좋은 시절이고 좋은 시대라면 태평성대다라는 표현을 오늘날에도 쓰고요. 선양은 오늘날에는 안 쓰죠. 다만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선양. 근데 세습은 오늘날에도 좀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 요즘에도 세습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세습을 합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세습을 하죠. 네, 그래서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뭐 기업에서도 이제 요즘은 좀 덜한데 세습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어요. 세습 요 표현을 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이 성자는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인의 어른이라고 하는 성인의 성자와 이 성인, 훌륭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성인의 성자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 성인은 이제 여러분 보면 서백창에게 고깃국을 먹이죠. 아들을 삶아서. 그때 성인이 요 한자가 성인입니다. 어른이라는 뜻의 성인과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인은 이 한자가 달라요.
자, 이 성자가 들어간 단어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인이 태어난 날 세 글자로. 네, 성탄절, 성탄. 성인이 탄생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자입니다. 그때 성자, 이 성자를 씁니다. 성. 뒤에도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그런 말 들어봤나요? 성군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역사를 읽다 보면 아주 훌륭한 임금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이 성자를 써요. 대자는 시대할 때 이 대자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할 때 이 대자, 시대라는 뜻이에요. 각각 시대를 이야기하는 말로 이 대자를 지금도 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 현대. 근데 먼 옛날을 한자로 어떻게 할까요? 두 글자, 대자가 들어갑니다. 먼 옛날을 여러분 고대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 고대. 네, 고대. 고대 사회 뭐 이런 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고대. 이 고대할 때 대자가 어떤 시대를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역사를 혹시 좋아한다면 이 대자가 이 표현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가 되기에 가까운 시대. 맞아. 근대라는 말을 쓰죠. 근대. 이때 대자가 이 대자 씁니다. 근대, 고대,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죠. 역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와 함께 한자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수업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역사를 공부하고 책을 깊이 읽는다면 한자 표현들을 많이 익혀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자 표현들이 물론 이제 어떤 표현들은 역사책에만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표현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가능하면 쓰면서 여러분이 익혔으면 좋겠고요. 쓰는 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쓰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10분 조금 넘게 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할 텐데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제 전통사회는 모든 게 다 세습이 됐었죠. 재산, 지위, 신분 등이 다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세대, 습자는 물려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걸 답습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5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표현은 주지융님,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숲에 걸어두었다라고 만든 표현이고요. 아주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네, 술집이나 식당 이름으로도 주지용님이란 말을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현, 폭군. 많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들어본 말이죠.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임금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책에서는 주임금이 폭군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하나라의 걸이라는 임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순이 훌륭한 임금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면 걸주를 가리켜 폭군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옛날에서 그래 옛날 역사책 읽으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 임금이 걸주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기 우리가 만화로 읽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역사책은 정말 많은 역사책에 어, 뭐라고 할까 영향을 주었고요. 오늘날에도 읽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힘을 함부로 쓰는 걸 뭐라고 하냐? 폭력이라고 하죠. 이때 이 폭자를 씁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임금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자, 폭자는 함부로라는 뜻도 있지만 매우 힘이 세다라는 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맞아. 폭우할 때 이 폭자를 씁니다. 그래서 막 쏟아지는 비를 폭우라고 할 때 이 폭자를 써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맞아. 폭설할 때도 이 폭자를 씁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요. 이 폭자가 들어간 강한 바람을 뭐라고 합니까? 태풍 말고 비슷한 말. 폭자가 들어간다니까. 맞아. 폭풍. 그래서 이 폭자는 힘을 함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강하다라는 뜻으로 이 폭자를 씁니다. 남을 함부로 폭력으로 이렇게 남을 해치면 폭행이라고도 하죠. 이 폭자를 씁니다. 사는 역사할 때 사자인데요. 옛날 역사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역사를 쓰는 관리. 음? 사관, 맞아. 사관이죠. 사관이 역사를 쓰는 관리입니다. 기자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기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일기. 자, 기자는 기록이란 뜻도 있지만요. 어, 그 오늘날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언론을 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 기자가 들어갑니다. 어? 기자라고 하죠. 기자가 만드는 글을 뭐라고 해요? 기사라고 하죠. 기자는 기사를 씁니다. 그러나 옛날의 역사가들은 또 여러 기록들을 남겼고 그 가운데 사기라고 하는 책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읽어오면 되느냐? 오늘 우리가 3장까지 읽어오라고 그랬었죠? 다음 시간엔 6장까지 읽어오면 됩니다. 바로 먼 옛날에 있었던 주나라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애니메이션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고요. 달기 이야기, 그리고 백이숙제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